자, 이제 중2 후반에서 중3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구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사 구문이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쌤이 계속해서 반복을 했던 그 부분이에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직접하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진행 중일 때 능동과 진행을 나타내는 말, 그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당하거나 그리고 어떤 동작의 시간이 끝났음을 나타낼 때는 쌤이 완료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 수동과 완료를 표현하는 말은 무슨 분사? 과거 분사.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요, 동사에다가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다가 여기 보시죠, ed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동사를 형용사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것들은 왜 필요하다? 방금 또 얘기했듯이 능동, 진행, 수동, 완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분사구문은 도대체 뭐예요, 쌤? 그러면 자, 분사구문은요, 우리가 문장을 두 개씩 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문장 하나, 둘. 나는 숙제했다. 나는 음악 들었다. 맞죠? 나는 피곤함을 느꼈다.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 맞죠?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다. 통화할 때. 통화하다. 엄마가 부르는 걸 들었다. 각 두 문장이 있잖아요. 그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중에도 접속사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쌤이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무슨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요. 꼭 필요한 접속사는 꼭 필요한 절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숙제를 할 때 나는 음악을 들었다죠. 자, 지울게요. 이걸 부사절이에요. 지웠더니 나는 음악을 들었다라는 문장이 홀로 남게 되는데, 이 문장은 혼자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문장이죠. 이 한 문장만 작성해도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문법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숙제를 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들을 때 동시에 뭘 했냐? 숙제를 한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식어로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부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넣는 절, 그걸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반대로 쓰면 주어 동사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를 중간에 찍으면 접속사가 앞에 오고요. 콤마를 안 찍으면 접속사가 중간에 와서 해석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볼까요? 접속사가 앞에 왔죠. 그럼 중간에 콤마를 찍으시고요. 숙제할 때 음악 들었다. 접속사가 중간에 있는 것도 보통 있는데 여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여기다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I try to understand.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비록 이렇게 되겠죠. I was angry. 화가 났었지만. 접속사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 다시 분사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의 부사절. 방금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린 이걸 뭐라 부를까요? 부사절이라 부릅니다. 이 부사절을요, 부사구로 줄인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절은요, 주어 동사 있는 이가와 하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는요, 주어 동사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없는 형태로 줄이기는 거예요. 됐죠? 절을 구로 줄인다. 그게 바로 뭐다? 분사 구문입니다. 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를 지웁니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지운다는 거예요. 안 지울 때도 있다는 거는 포인트죠. 고등부 가면 우리가 실용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돼서 읽는 문장에서는 접속사가 생략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는 생략을 하는데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다는 거죠. 여기도 나가 있고 여기도 나가 있으니까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포인트죠. 부사절의 동사예요. 누구? 부사절의 동사예요. 부사절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들어간 부분, 자 접속사 이렇게 돼 있네. 슝슝슝슝. 그럼 접속사 들어간 동사를 지워야지 얘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얘를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중3, 고1 가서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배우게 될 건데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이 규칙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사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아야 돼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접속사 쪽, 접속사 뒤에 있는 동사겠죠. 접속사 동사랑 빠방 뒤에 있는 주인 주자, 콤마 뒤에 있는 거 보통 주인 주자에서 주절이라고 했어요. 주절의 동사 요 두 개의 시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제가 불일치하는 거는 중3 후반이나 고등부 가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과거 우리가 지금 풀 문제들은 전부 다 시제가 일치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과거 선생님 과거 진행인데요. 과거 진행과 과거 그냥 같은 걸로 충칩니다. 과거 쌤 좀 연필로 미리 체크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예외인데 이따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주로 동사 시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접속사를 지운다. 1번 지웠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의 주어를 줄인다. 없어지죠. 그리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접속사 쪽에 있는 동사랑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뭐하다? 같다. 그럼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did를 원형으로 바꾸면 do가 ing 붙이면 doing이죠. doing my homework가 되는 겁니다. 요랬는데 요래되었습니다. 요래되었습니다. 다시 요랬는데 요래되었습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똑같죠. 원리는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시제 과거 같죠. feelt는 feel의 과거죠. felt는 feel의 과거니까 feel의 동사 원형을 바꾸고 ing. 너무너무 재밌죠. 여러분 연습 오른쪽에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분사 구문의 부정형은 분사 앞에 부정 not이나 never를 쓴다. 어머 우리는 to 부정사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동명사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to 부정사 이름도 적어볼까요? to 부정사 동명사의 부정도 우리가 not을 앞에 붙이는 것처럼 분사 구문에서도 not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됐죠? 쌤은 이거 연습 하나만 해볼게요. 일단은 반대로 우리가 분사 구문 줄여놓은 걸 주고 다시 늘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접속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써서 절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줄인 거를 다시 늘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로 아닌 예외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접속사 as를 사용합니다. 접속사 as를 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접속사 as는 뜻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옆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쌤은 3개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1번 할 때, 주어가 동사 할 때. 방금 피곤하고 stay up late라 돼 있다. 그쵸? 늦게까지 깨어 있었대.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네. 때문에. 그 다음에 처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더 알려드릴까요? 대로 처럼 다음에 할수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론은 접속사 as를 쌤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이 자리에 because를 써도 되죠. 이 자리에 이렇게 because로 시작하는 문장을 써도 되는데 as가 because는 뜻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as는 각 문장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뭘 써야 될지 헷갈리면 as를 쓰라는 거예요. 쌤 주어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어떻게 써요? 주어를 왜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있잖아요. 같았으니까 없어진 거죠. I 쓰면 되죠.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동사가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동사를 바꾸죠? 이 시제와 stayed라는 동사의 시제가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 아닐까요? 그러면 I의 시제와 같은 비동사는 뭐였죠? was죠. 그리 피곤하지 않았죠. not이죠. 피곤하죠.
그래서 as I was not tired라는 문장을 주로 넣은 게 이건 겁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으니까 지우고 시제가 같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꾸고 ing. 그래서 being이 없는데요. being tired 여기 있죠. 근데 not은 앞으로 빠지고 이해되셨죠? 자, 분사 구문은 결론쌤이 부사절 접속사가 포인트인데요. 이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누구다? 그 중에 유명한 애들 중에 유명한 애 접속사 as입니다. 접속사 as는 부사절 접속사 중에 주로 사용되는 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 있습니다. 시간일 때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기 전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하기 때문에 as 뜻이 있죠. as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사절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시간 접속사, 이유 접속사 이게 주로 나오는 거고요. 동시 동작은요 시간과 비슷한 건데 얘는 그냥 통화를 할 때 엄마가 불렀다고요. 길거리를 걸으면서 단어를 암기했다. 동시 동작은 좀 더 그 앞문장의 동작과 뒷문장의 동작이 서로 진짜 동시에 일어날 때 쓰는 접속사로 보시면 돼. 양보는 우리 되게 많이 했는데 양보는 같이 걸을 보. 앞문장과 뒷문장이 나란히 걸어야 간다고 해서 양보라 부른다고 했어요. 왜냐면 화가 났어. 그런데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화가 나면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오기 마련인데 그쵸? 하나 적어 놓을까요? 같이 두 문장이 나란히 걸을 보. 걸어야만 같이 나란히 제시되어야만 우리가 그 앞뒤 문맥에 좀 색다른 뉘앙스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양보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얼도우라는 접속사, 도우라는 접속사 봤을 거예요. 자, if는 아까 선생님 이제 예외라고 했는데요. 여기 현재형으로 나와 있고 여기 미래형이죠. 시제가 불일치한데 어떻게 터닝으로 줄였나요? 우리는 if라는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배웠을 때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를 대신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턴이라 썼지만 의미 자체는 will 턴인 거죠. 시제가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를 지운다. 앞에 주어, 뒤에 주어, 부사절의 주어랑 수절의 주어 같으면 지운다. 시제가 같으면 will 턴으로 본다고 했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다. 이래졌죠. 오른쪽에 문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